이번 시간에는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12장 제어기와 계측기의 정확도 및 위해한 출력에 대한 보호. 그 accuracy는 의료기기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 정확도가 이제 기준을 벗어난다 그러면 의료기기로서의 이제 그 목적, 사용 목적에 저해가 되겠죠. 그래서 정확도는 반드시 3년이든 5년이든 의료기기의 생명주기를 정해 놓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이 정확도가 오차 범위 내에서 유지가 돼야 한다. 그런 얘기고요. 위해한 출력에 대한 보호. 출력이 이제 예를 들어서 서지컬 장비 같은 경우에 출력을 이제 1단계부터 이제 10단계까지 있다고 쳤을 때 5단계로 이제 출력을 내서 시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5단계로 출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10단계로 출력이 나간다. 그러면 환자가 이제 상해를 입을 수가 있겠죠. 출력이 이제 잘못 나가는 바람에. 인슐린 펌프도 유량 속도가 맞지 않는다 그러면 오차 범위 밖으로 나가 있다 그러면 투여되는 약물의 양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12.1절 제어기와 계측기의 정확도. 출력을 내보내게 되면 거기에 이제 1단, 2단, 그다음 내지는 유량 이런 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거기 표시되어 있는 대로 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대로 정확하게 나가야 된다. 오차 범위 내에서. 12.2절 애미기기의 사용 적합성. 이제 유저빌리티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의료기기가 잘못돼서 출력이 잘못 나가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이제 에러가 나든지 아니면 이제 하드웨어가 성능이 떨어져서 출력이 낮아지거나 더 안 좋아지고 더 세게 나가거나 그럴 수 있어요. 이제 하드웨어도 문제일 수 있고 이제 소프트웨어도 문제일 수 있는데, 이제 소프트웨어는 이제 보통 펌웨어하고 UI, 사용자하고 인터페이스 하는 부분하고 보통 이렇게 나뉘는데, 보통 의료기기들이 터치 스크린을 많이 씁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그 UI를,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제 헷갈리지 않게 잘 해놔야만 5단으로 출력을 내야 되는데, 잘못 인지해서 10단으로 출력을 낸다거나,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과연 사용자가 이제 헷갈리지 않고 잘 쓸 수 있냐, 그러니까 사용자 프렌들리하게 제품이 인터페이스가 되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용 적합성은 IEC 62366-1 인용 표준을 가지고 사용 적합성을 판단하게 되고요. 형성평가라고 해서 포머티브 이밸루에이션에 대해서 업체에서 이제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제 관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 이제 총괄평가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따라서 의사면 병원하고 이제 협의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사용자가 이제 일반 사용자인 경우도 있거든요. 온라인으로 하는 네트워크 커넥티드 디바이스들, 웨어러블 한 홀터 심전계라든지 심전도계 이런 것들은 환자가 이제 사용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환자들을 또 모집을 해서 일반인들이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모집을 해서 사용적합성 이제 총괄평가를 하게 됩니다. 12.3절 경보 시스템. 알람 시스템은 일단 이머전시하고 연관이 많고요. 출력이 너무 세게 나가고 있다든지 소프트웨어 에러 때문에 장비가 멈췄다든지 경보를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12.4절 위해한 출력에 대한 보호. 이제 출력이 이제 아까 같이 이제 잘못 나가게 되는데, 출력이 잘못 나갈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상시 모니터링을 하면서 출력이 이제 잘못 나가는 거를 모니터링을 할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이거를 사용하기 전에 확인을 한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동으로 출력이 모니터링 될 수 있으면은 좋겠죠. 추가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또 이제 레이저 출력 같은 경우는 제품의 출력 정확도하고는 또 별개로
수술방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 핸드피스를 잘못 이제 조사를 하는 바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이런 거에 대한 보호도 여기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장. 13장은 MA기기를 위한 위해 상황 및 고장 상태. 싱글 폴트 또는 어브노멀을 말하는데요. 제품이 이제 수명주기 내내 고장이 안 나고 잘 쓰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고장 상태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싱글 폴트, 고장 상태를 가정한 어떤 위해 상황을 고려해 봐야 되거든요. 이제 보통 이제 고장 모드가 페일리어 모드인데, 대개의 경우는 이제 뭐 오픈되거나 회로가 단락되거나 두 가지 정도가 있고요. 거기에 뭐 드리프트 되는, 그러니까 이제 값이 정해지지 않고 막 랜덤하게 돌아다니는 이제 그런 고장도 있는데, 크게는 이제 뭐 이렇게 뭐 세 가지 정도 오픈되거나 쇼트되거나 드리프트되거나, 이제 워낙 이제 그 싱글 폴트 조합이 다양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에 회로상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커버할 수 있는 이제 어떤 그런 싱글 폴트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싱글 폴트를 5번, 10번 해서 안전성을 확인할 거를 한 번만 해서 확인이 될 수 있다면 그게 베스트가 되는 거죠. 이제 쇼트 시험을 동일한 고장 확인 효과가 있으면서 시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 그런 시험 계획법을 쓰는 게 그게 제일 좋겠죠. 이건 약간 이제 경험적인 부분도 좀 뭐 작용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론만 가지고 이제 하면은 쇼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 그 모든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노드, 회로에 그 노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단락 시험을 하는 게 좀 효과적이다. 뭐 대부분은 이제 뭐 1차 회로에서 쇼트를 하면 이제 퓨즈가 보통 나갑니다. 퓨즈가 나가고, 그 2차 측에서 쇼트를 하면 보통 이제 그 리미티드 파워 소스인 회로들이 많기 때문에 별다른 지장 없이 이제 이렇게 출력이 멈추거나 아니면 이제 최소화돼서 너무 많은 에너지 VA가 출력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자체적으로 자동으로 이제 제어를 하는 회로들이 많죠, 요즘에는. 그래서 13장. 그 다음에 14장. 프로그램 가능 전기 의료 시스템, PEMS. 이제 의료기기들은 보통 이제 펌웨어하고 인터페이스 하는 이제 그 UI 프로그램하고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UI 상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용 적합성이 이제 관련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펌웨어는 그 하드웨어 부분과 관련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로 그 위험한 제어를 할 거냐, 아니면 소프트웨어로 그 위험한 제어를 할 거냐. 그러니까 하드웨어로 이제 뭐 온도 퓨즈나 온도 조절 장치를 넣어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조절할 수 있죠. 과온 같은 경우는. 반면에 소프트웨어로도 이제 그 온도 센싱을 해서 정밀하게 이제 온도를 제어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제 지금 이제 PMS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위험한 온도를 제어를 한다. 하드웨어가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로 제어를 한다. 펌웨어에서 이제 이걸 제어를 한다. 그러면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싹 다 이제 뭐 그 분석하고 위험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디컴포지션이라고 해서 상위 레이어에서 그 모듈화하고 나눠서 위험한 정도를 다 이제 모듈별로 부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위험한 이제 온도를 제어하는 부분이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제어하는 핵심 모듈에 이제 서브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PSS가 되겠죠. 몇 개로 나눠서 PSS로 몇 개를 나눠서 PSS 중에도 이제 위험한 부분을 따로 이제 선별을 해서 그 부분에 이제 코딩이나 알고리즘이나 이제 아키텍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검증을 하는 뭐 그런 요구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험관리 차원에서 이제 이런 검증 활동들이 이루어지거든요. 모든 PMS 프로그램을 다 이제 검증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위험한 부분, 뭐 온도를 관리해야 된다든지, 소프트웨어로, 아니면은 이제
뭐 아까 같이 출력이 잘 나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경우, 뭐 출력이 잘못 나가면은 알람을 띄워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게. 이제 이런 탑재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다 검증을 하는 게 아니고 위험을 컨트롤하는 그 모듈, PSS, 그 코드, 그 아키텍처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모듈을 다 이제 합쳐서 의료기기에 탑재를 하면 이제 그 유효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제 소프트웨어로 이제 구현하려고 했던 뭐 온도 제어, 출력 제어, 출력 모니터링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는지 유효성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온도가 올라갈 때 온도가 많이 올라가도록 유도한 다음에 과연 이제 알람을 띄우는지, 그 다음에 그 출력이 비정상적으로 나가게끔 해놓고 과연 이제 이 출력을 끊고 알람을 띄워주는지 이런 이제 유효성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최종적으로 보통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한번 정해지면은 변경하기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뭐 기판을 아트웍을 다시 해야 되거나 막 그러거든요. 조금만 변경을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이제 개발 비용이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 보통은 일단 소프트웨어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소프트웨어로 돈이 이제 뭐 상대적으로 덜 들어가는 인건비만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일단 변경해서 대응을 하고, 그게 안 될 때 이제 최종적으로 손대는 뭐 그런 식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PMS,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이 하드웨어보다 변경 이력이 더 많습니다.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커넥티드, 그러니까 뭐 네트워크하고 연결이 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좀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의료기기다 보니까 뭐 이제 환자 정보라든지 이제 뭐 생체 정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통 그 의료기기 내에. 그러니까 이제 뭐 사이버 보안 문제가 좀 불거지는데,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 측면에서도 안전한지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5장은 ME 기기의 구조. ME 기기의 제어기 및 표시기의 배치. 저 이제 뭐 유저 프렌들리하게 이제 구조가 돼 있어야 되죠. 화면을 보는 시야각이 너무 틀어져 있으면 이제 잘 안 보이죠. 그리고 너무 높거나 낮거나 뭐 이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보기 편하게 약간 기울여서 잘 보이게끔 각도가 시야각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이렇게 설계를 해주면 좋겠죠. 또 표시기의 배치. 화면이나 뭐 버튼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이 그 제한된 공간 안에 이제 다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배치를 하다 보면 이제 막 좀 헷갈리는 형태로 배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터치스크린 UI도 마찬가지고 약간 좀 유저 프렌들리하게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해야 된다. 서비스 가능성, 서비스빌리티. 이제 뭐 간단한 AS 같은 경우에는 좀 간단하게 이제 좀 처리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프린터 내장형 의료기기인데 프린터 용지를 좀 갈아야 되는데 그냥 용지 가는 게 너무 어렵거나 막 다 뜯어야 되고 막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서비스 가능성, 이것도 이제 좀 효과적이어야 되겠죠. 안전해져야 되지 않도록. 기계적 강도. 그 포터블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가지고 다니다가 좀 떨어뜨릴 수도 있고, 이제 한 1m 정도에서 보통 떨구는 시험을 하는데 1m 정도에서 떨어뜨렸을 때 깨지지 말아야 되고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밀었을 때 엎어진다든지, 뭐 이제 기계적인 강도, 눌렀을 때 뭐 금이 가거나 부서진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ME 기기의 부품 및 조립 일반. ME 기기의 전원 변압기 및 8.5절에 따른 분리를 제공하는 변압기. 그러니까 제품을 조립을 할 때 뭐 SMPS라든지 컨트롤보드라든지 뭐 장착부 커넥터 아니면 다른 이제 통신 포트들 이런 것들을 조립을 하면서
내부 배선을 하게 되는데, 조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좀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조립하는 그 배치에 따라서 뭐 전자파가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기능이 어떤 에러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15.5절은 복권 변압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1차 권선과 2차 권선 사이의 절연을 유지하면서 양쪽으로 감아서 1차 쪽 에너지를 이제 2차 쪽으로 전환하는, 이제 그걸 이제 복권 변압기라고 하는데, 굳이 이제 이렇게 어렵게 1차하고 2차를 절연을 해서 이렇게 감는 이유는, 2차 측 회로가 USB 포트나 통신 포트나 비디오 포트나 아니면 다른 이제 장착부 포트, 커넥터 이런 형태로 2차 측 회로가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차 측에서의 어떤 높은 전압이 어떤 싱글 폴트를 통해서 이제 사람한테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그 복권 트랜스 또는 이제 복권으로 되어 있는 SMPS, 그러니까 2MOPP가 되어 있는 SMPS 이런 거를 써야 된다. 16장은 ME 시스템은 이제 2개 이상의 의료기기, 하나의 의료기기와 다른 이제 전자장치들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를 ME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ME 시스템은 정기적으로 이제 누설 전류만 보더라도 이제 보통 이렇게 합쳐지기 때문에, 누설 전류가 단독으로 사용이 된 ME 이퀴먼트보다, ME 기기보다 누설 전류를 재도 좀 더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내전압을 해도 내전압 특성이 더 낮아질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로 ME 시스템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누설 전류 시스템 협성 및 배선. 이제 보통 단일 외함을 벗어나면 이제 뭐 케이블로 연결을 해서 기기 간 연결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기기 간 연결에서 생기는 위험한 부분들이 좀 발생합니다. 전원을 또 따로따로 쓰는 상황이 이제 많기 때문에 전원 불일치에 따른 위험도 발생하고요. 그래서 ME 시스템은 이제 또 다른 측면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17절은 전자파 적합성이고요. 전자파는 이제 보통 인용 표준이 61000 시리즈가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내성 시험하고 장애 시험하고 EMI하고 EMS 시험이 있다. 그래서 그 인용 표준을 따라가 보면 그 시험 방법이나 판정 기준이 아주 잘 정형화되어 있어서 시험소들이, 전자파 시험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신청을 해서 성적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